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국민 여러분,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히려 피해자한테 몽둥이 든다 이런 말인데요. 지금 국민의힘, 보수 언론, 이 토지 투기 세력이 딱 그 도둑짝입니다. 만약에 제가 아니었으면 이거 민영개발해서 전부 다 그 개발이익 다 취득했을 겁니다. 제가 이거를 공공개발하겠다고 하니까 5년 동안 국민의힘이 막았고 이 국민의힘이 거기서 엄청난 이권을 취득했는데 저를 의심하는 건 정말 타당치 않고요. 국민의힘에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네, 많은 국민이 삶을 불안해하십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가운데는 생존 자체가 위태로운 그런 분들도 숱하게 계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그분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빨리 만들어서 삶을 불안해하는 국민이 계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저 이낙연이 제일 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이야말로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저 이낙연과 함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은 민생을 위한 것입니다. 검언 정경 판을 강구한 기득권 카르텔을 깨지 않으면 개혁해낼 수가 없습니다. 뚜렷한 역사 인식과 철학, 또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 개혁 앞에 주저하는 용기 없는 껍데기는 가고 강력한 사회 대개혁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강력한 원칙과 추진력, 물러서지 않는 그런 결단력을 가진 저 추미애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임기 마지막까지 다음 세대에게 평화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일관된 노력을 해오신 문재인 대통령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그 진정성을 북한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 4인의 토론회는 역시나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장동 특혜 의혹에 집중됐습니다.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하던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후보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설치 제안에 합수본이든 뭐든 최대한 빨리 하라는 입장이라면서도 특검 구성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토론 도중에는 경찰 취조하는 것이냐라며 불쾌함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이낙연 후보는 앞뒤 없이 그냥 무대뽀로 밀어붙였는데요. 보는 내내 이낙연 후보의 발버둥이 애처롭게까지 느껴졌습니다. 이날 대장동 관련 포문은 박용진 후보가 열었는데요. 마치 환상의 복식조를 보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목동 SBS에서 열린 제11차 민주당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이낙연 후보를 향해 대장동 의혹을 두고 제2의 LH 사태인 줄 알았더니 더 나가서 제2의 수서 사태에 맞먹는다. 정관계 로비와 부패의 아수라장이라고 말했는데요. 제가 사실 그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정말 국민들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썩은 악취가 진동을 하고요. 제2의 LH 사태인 줄 알았더니 더 나가서 제2의 수서 사태에 맞먹는 정관계 로비, 부패 아수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0년이나 지났는데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인가 하는 안타까움이 들어서요. 저는 여야 불문, 정재계 불문, 불법 관련들 싹 다 잡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십니까? 네, 완전히 견해가 같습니다. 저도 큰 충격을 받고 있고요. 더구나 정관계 또는 토착 토건족들, 거기에 대법관, 검찰총장, 특검 출신들의 초호화 변호인단까지 해서 완벽하게 서로 감싸주고 범죄가 이루어지고 하는 그 현장, 문자 그대로 복마전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 후보는 30년이 지났는데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게 안타까움이 든다며 여야 불문, 정계 불문 불법 관련인들을 싹 잡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수서 사건은 노태우 정권 당시인 1991년 수서와 대치의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특정 조합의 일반 청약 예금자들과의 형평에 맞지 않게 특별 공급한 사건인데요. 이는 정계의 압력, 정태수 한복그룹 회장의 로비 등이 얽혀 큰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이낙연 후보는 완전히 견해가 같다. 저도 큰 충격이라며 문자 그대로 복마전 같은 느낌이 든다고 답했는데요. 이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주거니 받거니 식의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비판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 날선 신경전도 이어졌는데요.
우리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말하고 있는 것에 찬동하는 국민이 약 30% 또는 그보다 살짝 아래고요. 그러지 않는 국민이 한 2배쯤 돼요.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가 어느 쪽에 찬동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분들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것. 네. 이것 또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쭙는데요. 지난번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는 것, 토건 비리라고 하는 것을 9월 17일 KBS 뉴스를 보고 알았다라고 하셨는데 그걸 아신 뒤에 혹시 무슨 확인을 했거나 조치를 했거나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조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저는 성남시장도 아니고 도시공사를 지휘하는 입장도 아니고 저 사람들이 뇌물 사건으로 그렇습니다. 구속돼 가지고 다 이제 처벌받고 다 이제 공중분해 됐나 보다 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 국민의힘의 그 비호를 받아서 그 컨소시엄 3개 중에서 하나은행 컨소시엄 뒤에 숨어서 그 3개 중에서 가장 큰 성남시 이익을 확보해 준다고 제안을 했으니 입찰을 한 입장에서는 제일 많은 이익을 제공한 하나은행에다가 제 질문에 저희는 대해서 선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 질문에 대해서만 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뭔가 문제가 있었으면 제가 답변할 시간을 좀 주세요. 아니 아니 경찰 취조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저도 답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또 제가 보니까 우리 이낙연 후보님, 그 추미애 후보님 대답에 전혀 답을 안 하시던데요. 제가 시간이 다 지나서 못 하나요? 아까 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안 하셔서 답할 기회를 좀 주신대. 합동수사본부 구성안에 대한 찬반을 여쭙습니다. 저는 검찰, 경찰이 신속하게 역량을 투입해서 수사해서 정리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일찍이 밝혔습니다. 합동수사본부 구성에 반대하지 않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대장동 문제에 대해 당이 말하는 것에 찬동하는 국민이 약 30%보다 살짝 아래다. 그렇지 않은 국민이 약 2배라며 이재명 후보가 17일 KBS 뉴스를 보고 국힘당 게이트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는데 그 후 조치한 것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고 반문했고 이낙연 후보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인가라고 되물었는데요. 이에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후보님이 말해달라, 할 수 있는 것이 뭐였는지라고 받아쳤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후보가 합수본에 대한 답을 재차 묻자 경찰 취조하는 것도 아니고라며 발끈하기도 했는데요. 이어 저는 합수본을 하든 뭘 하든 최대한 빨리 하라는 입장이라면서도 특검을 정치적으로 하려 한다. 저는 검경이 신속하게 수사해서 정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과 개발소득 환수 공약도 화두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말씀대로라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양극화 완화에 큰 효과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건 기본소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 논지가 그것인데요. 그건 과도한. 자, 후보님, 짜장면을 좋아한다고 해서 짬뽕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선별복지도 필요하고 보편복지도 필요하고, 그러나 미래 사회에는 그 직업이 많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그럴 경우에는 미래에는 최저선의 소득을 보장해야 된다는 게 소위 노벨 경제학상 많이 받은 분들의 주장이고요. 그리고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잠깐만 계셔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말씀드린 중에는 좀 양보 좀 해주세요. 이재명 후보한테 하도 많이 당해서 저도 그래요. 어쨌든 지금 예를 들면 빌 게이츠라든지 마크 저커버그 같은 또 일론 머스크 같이 이렇게 성공한 디지털 기업 CEO들이 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해요. 왜 그러느냐? 지금 이게 글로벌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너무 높아져서 시장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소비가 줄어들어서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소비를 늘려야 되고,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방식의 완전 고용을 전제로 한 방식은 어렵다는 거죠.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의 양극화 완화 효과를 주장하자 동의하지 않는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양극화 완화에 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은 기본소득을 안 했기 때문인가라고 꼬집었는데요. 이에 이재명 후보는 짜장면을 좋아한다고 해서 짬뽕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선별복지도 필요하고 보편복지도 필요하다고 응수했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개발이익 환수 공약에 대해 당황스럽다. 상승분을 초과하는 것을 환수하자는 것인데 이렇게 100% 환수하면 누가 토지 개발을 하며
누가 건설하겠냐고 우려했는데요. 이에 이재명 후보는 건설 이익 투자, 금융 투자 이익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허가 과정에서 생겨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후보는 계곡 정비 논란에 대해서도 경기도에서 먼저 했다고 한 일이 없다며 먼저 한 것은 울주군이 먼저다. 너무 유치해서 따지기 싫어 말을 안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도 반복된 추미애 후보의 이낙연 후보 집중타에 이어 이낙연 후보의 반격 또한 관전 포인트였는데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민의힘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이것은 부동산 투기 동맹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후보께서는 어느 라디오 방송에 나오셔서 대장동에 대해서 나도 들은 게 많다. 지금은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코끼리 전체가 언젠가 그려지겠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것이 만약 여전히 이재명 후보나 또 그 측근을 의심하는 것인지 속 시원하게 군불 떼지 마시고 말씀 한번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를 들면 네. 이렇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는데 이 받은 사람은 나왔는데 준 사람은 누구인지, 준 이유가 무엇인지 등등 아직도 밝혀져야 할 게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다 밝혀져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취지라기보다는 애초에 후보께서는 국민의힘과 콩짝이 되셔서 이재명 게이트로 몰아가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캠프에서는 MB에 비유하기도 했고요. 감옥에 있다라는 MB를 상상시키면서 그래서 후보께서는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셔서 윤석열을 질타하면서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법도 말씀하시고 또 정부 특별합동수사본부까지 제안을 하셨어요. 저는 후보께서 조금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도대체 무엇을 더 아신다는 것인지 아신다면 왜 자꾸 입을 다무시고 계시는지요? 아까 그 토지 독점 규제 3법은 토지 공개념 3법으로 대장동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제가 얘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추 후보께서 내부 총질 하지 말라는 말씀을 늘 하시는데 왜 추 후보님은 저한테 내부 총질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저는 이 사회 대개혁과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런 중요한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하지 않고 있었던 후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요. 그것은 네거티브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후보는 야당의 논리를 끌고 와서 우리 후보를 저격한다거나 저를 공격하시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후보께서는 모든 후보는 마치 불안한 후보, 뭐 이런 말씀을 흠이 없는 후보 이런 말씀을 연설 심하다 또는 토론 심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만약에 모든 이 자리에 있는 후보님 빼고 다른 후보가 흠이 있거나 불안한 후보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 비겁한 네거티브 방식이 아닐까 싶고요. 후보께서는 종로구 국회의원을 광주에 가서 포기 선언을 하셨고요. 또 당이 여러 가지 국면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걸 강박을 하셔서 결정하게 만들었고요. 또 광주에 가서 광주가 손잡아 주지 않으면 정치 생명 끝난다 이런 겁박성 말씀도 하시고 늘 보면 불안과 불만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태까지 보이셨던 그런 대범한 태도, 신사적 품격하고 아주 다른데 왜 그러십니까? 추 후보님은 저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다는 걸 기억하십니까? 그걸 다 얘기하기로 치면 제가 얘기했던 것에 몇십 배는 될 것입니다. 본인도 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후보님의 답변으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추 후보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이낙연 후보의 언젠간 코끼리 전체가 그려지지 않겠냐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이재명 후보나 그 측근을 의심하는지 속 시원하게 말씀해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 후보는 예를 들면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의 퇴직금을 받았다. 받은 사람은 나왔는데 준 사람, 준 이유 등 밝혀질 것이 많다며 밝혀질 것이 많이 있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는데요. 추 후보는 솔직해졌으면 한다. 대장동에 대해 대체 뭘 아신다는 것이냐? 안다면 왜 자꾸 입을 다물고 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이 후보는 대장동 이전부터 토지공개념 3법 등을 말했다며 추 후보가 내부 총질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추 후보는 제게 내부 총질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고 받아쳤는데요. 이 후보는 또한 추 후보는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하느냐며 이를 다 이야기하자면 제 얘기보다 몇십 배는 될 것이다. 본인도 좀 되돌아보시기를 바란다고 응수했습니다. 대체 누가 내부 총질을 하고 있는 거며 이 짓거리를 언제쯤 멈추게 될까요? 이미 승산 없는 게임이 되어버린 지금 왜 저토록 다 죽자고 덤비는 걸까요?
이게 막판 뒤집기의 승부수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정말 추합니다. 이젠 좀 그만하시죠.